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희입니다. 제가요, 올 여름에 푹 빠졌던 게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아마도 저처럼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셨을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야사시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일본말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한국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따뜻한 마음씨? 고운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가 될까요?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 따뜻하고 곱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와지고 아름다워질수록 드라마의 무대가 법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완전히 악인으로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란 건 우리의 이기심이나 편견, 질투심, 허영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적어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구축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현대 사회는 서로의 신념이 부딪히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속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 우용우 변호사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같은 응어리들을 풀어 헤치고 또 우리 인간이 본래 갖고 있었던 따뜻하고 아름답고 고운 감정들을 마음 속에서부터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이 드라마가 점점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정말 멋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또 정말 놀랐던 건 20대 딸이 저한테 꼭 반드시 보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국민 드라마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들 다들 생각했었죠. 그런데 정말 그런 드라마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를 감동의 도가니에 밀어넣고 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힘, 그러니까 파워가 한국 드라마에는 아직도 넘쳐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유튜브 음성 콘텐츠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음성 콘텐츠에 나오는 단어를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쏙쏙 리스닝 코너 페이지에 단어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외워주세요. 여러분 단어는 다 외우셨나요? 그럼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께서는 일본말로 대답해 주세요. 무이자 할부, 결제 금액, 차감되다,
까먹다. 아직도 단어가 알쏭달쏭하신가요? 그럼 다시 한번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근에 혹시 식료품이나 소모품도 무이자 할부를 하신 기억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무이자 할부다라고 하면 이런 가전제품들을 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내가 이달 예산으로는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좀 무이자 할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자꾸 하게 되면 비싼 물건 같은 경우를 고민 없이 사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고민하고 사야 되는데 무이자 할부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고민 없이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식료품이나 장을 보러 가서도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이자 할부를 하고 그 무이자 할부 금액만큼 매달 결제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결제 금액이 다음 달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음 달 예산에서 차감이 되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 금액 결제하는 결제 금액은 또 따로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최근에 식료품이나 소모품조차도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요. 김경필의 하루 10분 돈 공부라는 유튜브에서 나의 돈 관리 이상을 알리는 위험신호 5가지 골라보았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세 번째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쓰게 되다 보면 마음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아껴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꼭 봐주셨으면 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 그럼요. 리스닝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받침 뒤에 이응이 올 때 그 발음을 조심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문장을 처음 읽을 때 제일 먼저 조사나 연가라미가 붙었을 때 발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해서 체크를 해두셨으면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조사와 연결된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연습하세요. 최근에는 최근에. 또요. 식료품이나는 식료품이나가 됩니다. 그럼 더 연습해 볼까요? 기억이, 습관이, 습관들이, 결국은, 결제 금액이, 예산에, 예산에서, 예산을, 차감이, 생각을, 금액을, 금액은. 특히요, 이응 받침 뒤에 이응이 올 때 사용을인데요. 사역을이라고 들릴 수 있죠. 아직 그렇게 들리시는 분은 사역을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소리내서 연습해 봅니다. 경우가, 장을 보러 가서도, 반영이, 다행인데. 네, 연습되셨나요?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앞 글자에 받침이 있어서 발음이 바뀌는 발음 변화를 확인한다. 발음 어렵죠, 이거? 식료품. 오케이십니까, 여러분? 네. 습관. 반복되다.
금액만큼, 결제 금액, 늘어날 거, 다음 달. 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부분 까먹는다는 거죠. 까먹는다는 거죠. 예, 까먹는다는 거. 까먹다. 노아스레 수루죠.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연체형, 과거 연체형의 선을 긋고 무조건 암기한다. 여기서 현재 연체형은 무이자 할부로 하는 경우, 또 고민 없이 사게 되는 습관, 비싼 물건. 네. 그런데 다음 들어주실 건요. 현재 연체형인데 한번 같이 들어주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사람, 그런 말 많이 쓰죠? 네. 이거 들어주시면서 함께 같이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거 연체형은 무이자 할부를 하신 기억에 하신이 있네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버릇 등을 확인한다. 한국 사람들 조금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이 조금이라는 말은 조금보다는 좀 더 강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세 군데 다음 들어주세요. 무이자 할부다라고 하면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뭐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무이자 할부다라고는 무이자 할부라고, 또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있다라는 거죠. 는 있다는 거죠로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들어본 듯한 단어와 평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확인한다. 할부, 무이자 할부로 하다. 무이자 할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럼 이번에 함께 들어주세요. 고민 없이 산다는 거죠. 고민 없이 뭐뭐 하다. 굉장히 많이 쓰죠. 고민 없이 이렇게 했다. 고민 없이 뭘 먹는다. 뭘 한다. 또 습관이 생기다. 습관들이 반복되다. 그리고 쇼핑을 한다는 걸 장을 보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꼭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달 예산에 반영되다. 이런 표현들 외워주시면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또 들어주세요.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가 생기다라고 하죠. 마이너스입니다. 이럴 때 발음은요. 또 하나 들어주세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점검해 볼 필요, 미래형이기도 한 해볼 필요, 요거 외워주시고요. 점검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정말 많이 씁니다. 기계를 점검하다, 또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다, 하루 생활을 점검하다, 시스템을 점검하다 등등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처음 들어보신 단어 많이 있었나요? 네, 그럼 1교시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운 5가지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근에 혹시 식료품이나 소모품도 무이자 할부를 하신 기억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무이자 할부다라고 하면 이런 가전제품들을 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내가 이달 예산으로는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좀 무이자 할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를 자꾸 하게 되면 비싼 물건 같은 경우를 고민 없이 사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고민하고 사야 되는데
아, 무이자 할부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고민 없이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식료품이나 장을 보러 가서도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이자 할부를 하고 그 무이자 할부 금액만큼 매달 결제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결제 금액이 다음 달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음 달 예산에서 차감이 되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예, 대부분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 금액 결제하는 결제 금액은 또 따로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최근에 식료품이나 소모품조차도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교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요, 지난 44호 때 말씀드렸던 저희 집 뒷산의 수다쟁이 새가 무슨 새인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가가와현의 가즈코 씨가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수다쟁이 새는요, 가비쪼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찾아보니까요, 그림화, 눈썹미, 새조라고 해서 화미조라고 하네요. 와, 가즈코 씨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되다니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요, 이 새가 중국에서 온 새라고 하네요. 그럼 잠깐 가즈코 씨 편지 읽어드릴게요. 외래종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본의 새들한테는 좀 매화구나 존재, 느낌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 느낌표에서 가즈코 씨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새가 일본 새들한테는 성가신 존재였는지는 정말 저는 전혀 몰랐네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 외래종들이 생태계에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정말 많아서 가즈코 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새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공부가 정말 많이 됐는데요. 몸통은 갈색이고 눈 가장자리가 흰색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흰색 선이 이어져 있는 게 마치 경극의 배우들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새 울음소리 경연이나 풍류놀이 때도 환영받는 애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완용으로 일본에 들어오게 된 건데 목소리가 너무 큰데다가 하루 종일 울어대는 바람에 일본 집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려진 게 일본에서 서식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요, 오늘도 저희 집 뒷산에 있는 화미조는요, 아침 일찍부터 내 말 좀 들어달라며 또 열심히 울어대고 있습니다. 네, 가즈코 씨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테마는요, 별로 안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었죠.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진짜 정말 제일 많았던 게 번데기 순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좋아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번데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세대에 따라서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번데기는요, 제가 초딩 때는 길거리에서 팔곤 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사 먹던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오랫동안 먹어보지를 못해서 지금은 먹을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신탕, 영양탕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먹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먹어본 적 없고요. 가게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저는요, 못 먹는 게 있어요. 닭발, 홍어회. 아직까지 직접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좀 문제적 의식을 갖고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히로시마 현의 아브라겐 씨는요, 물김치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은 반찬을 그냥 쓴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못 먹게 됐다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참 문제죠. 상에 잔뜩 놓인 반찬이 바로 한국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보도가 있고 나서부터는 아브라겐 씨처럼 외식할 때 못 먹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남이 먹다만 반찬을 다른 손님한테 또 내놓는다는 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다음은요, 매운 인스턴트 라면인데요. 이건 아오모리 현의 마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신라면을 처음으로 먹어보았습니다만 입술이 아플 정도로 매워서 끝까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신라면을 그래서 끝까지 못 먹습니다. 또 오사카의 케이곤 씨는요, 지난번에 인스턴트 불닭 볶음면을 사서 해먹었는데 맛은 좋았지만 입술과 입안이 아파질 정도로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저도 동감입니다. 전 그래서 아직도 불닭 볶음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겉 봉투를 보기만 해도 너무 매워 보여서 말이에요. 이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라는 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맛이잖아요. 원래는 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에는 정말 깊은 감칠맛이 있어서 그렇게 입술이 아파질 정도의 매운맛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입이 너무 화학 조미료에 익숙해진 탓인지 요즘에는 너무 자극적인 맛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네, 또요. 효고현 아시아시의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도요, 떡볶이가 맵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죠. 저는 떡볶이를 좋아해서 사다가 해먹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떡볶이 고추장이 너무 매워서 다 못 써요. 그걸 다 쓰면 너무 매워서요. 또 가나가와 현의 시사이도 씨는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요, 맛있는 떡볶이 소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판용 소스도 맛이 별로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진짜는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갑자기 오늘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타이틀하여 헬프미 주희쌤 코너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떡볶이 소스 만들어 볼까 해요. 원래 떡볶이는 집집마다 또 가게마다 맛이 제각각이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반드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맵지 않은 떡볶이 소스 만들어 볼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재료는요, 물 300cc, 고추장 1큰술,
다진 마늘 한 작은술, 소고기 다시다 한 큰술, 사탕 수수 설탕 2큰술입니다. 저는 흰 설탕은 원래 안 써요. 사탕 수수 설탕이나 최근에는 올리고당도 함께 쓰곤 하는데요. 왜 보통 인터넷에서 떡볶이 레시피를 찾아보면 마늘도 안 넣고 또 고추장과 함께 고춧가루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전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꼭 마늘을 넣고요. 고춧가루는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요, 고추장을 사실 때 어떤 고추장을 사시나요? 저도 일본에서 고추장을 살 때 처음에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태양초 고추장이라는 게 있죠. 이 태양초라는 말은 원래 햇볕에 말린 고추라는 뜻이긴 한데요. 제가 써보니까 이 태양초 고추장이라는 게 유난히 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청정원 걸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청정원의 덜 매운 고추장, 또 다른 메이커의 순한 고추장 이런 거 사서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요. 마늘을 넣는다. 고춧가루는 넣지 않는다. 그렇게 맵지 않은 순한 맛의 고추장을 쓴다입니다. 그리고요, 전 사탕수수 설탕을 쓰는데요. 그렇게 달지 않아서 꽤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탕을 넣으면서 맛을 조절하는 거죠. 충분히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될 겁니다. 가나가와 현의 시사이도 씨. 그리고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감상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테마입니다. 이번에는요. 죽을 때까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는요, 이 테마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뭘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요. 유학을 가는 겁니다. 적어도 1년 정도, 2년 정도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권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프랑스 말을 좋아해요. 불어를 좋아해서 프랑스나 또 스페인어, 그래서 스페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독자 엽서나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1 하나프레스.com 일파만파 한자로는 한일, 물결파, 일만만, 물결파를 쓴다. 하나의 물결이 많은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즉, 사소하게 시작된 일이 크게 번져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 또 일파만파는 골프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첫 번째 홀에서 같이 골프를 치던 사람 중 한 명이 파를 기록하면 멤버 전체를 파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파는 골프 용어로 물결 파와 관련시켜 하는 말이다.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정치가의 문자 파문 일파만파. 오미크론 쇼크로 미 증시 일파만파. 일본 전력난 일파만파. 일파만파 홍콩 사태.
네, 술술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돈짱과 함께 하겠습니다. 돈짱아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안녕. 네, 오늘도 언니. 온라인 수업입니다. 나 때문에. 미안, 언니 미안. 코로나에 걸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근데 동안 아팠는데. 한 나흘은 아팠어. 나흘은 물도 못 마시고 어, 정말 기절하듯이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후유증이라고 하잖아, 왜 보통들. 그런 게 남아 있어. 이 권태감,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아이고. 목소리도 안 좋고 아직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래도 돈짱도 오늘 열심히 왜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걸리지 않았어? 코로나? 남편만 걸렸고요. 우리 부부 관계가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나는 안 걸렸어요. 남편만 걸렸고. 아니. 그런 말은 지금 하면 안 되지, 이런 자리에서. 안 돼. 그건 나랑 전화로 할 때만 해야지. 돈짱아. 네, 저는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 네. 네, 오늘도요, 돈짱이랑 여러분께 동시에 같은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돈짱이랑 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하나 플러스 원 지면 맨 뒷부분에 오늘 공부할 표현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술술 한국어 네, 오늘은요. 지 않다. 지, 말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본말로는 기본적으로는 나니나니 시나이, 나니나니 네와 나이가 되겠죠. 네, 그럼 먼저 지 않다 공부해 보죠. 돈짱. 오케이입니까? 네. 오케이. 네. 지 않다는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붙여서 쓰는데요. 어간에 받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 않다를 붙이면 됩니다. 동사와 함께 쓸 때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위나 상태를 단순 부정할 때. 예를 들면 공부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처럼 행동을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의지나 의도가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저는 그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같은 문장이죠. 그리고 지 않다는 형용사와 함께 쓸 때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씁니다. 예를 들면 맵지 않아요. 덥지 않아요. 같은 거죠. 오케이지? 돈짱아, 지금까지는 이해가 일단, 됐죠? 네. 오케이. 네, 이 지 않다는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는 쓸 수 있지만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지 않아라. 이렇게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네. 네. 문제를 동사 2개, 형용사 2개 해서 총 4개 내가 하는데요. 돈짱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미는 헤어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돈짱아 헤어? 문제 낼게. 헤어체로 오케이, 바꿔주는 헤어체.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돈장아 써야 돼. 오케이. 여러분도 연필이랑 종이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문제 내겠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었다. 카페가 문을 열었다.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다. 않았어요. 오, 열지 않았어요. 과거형으로. 카페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와, 안 속았어, 돈장아. 열었다, 과거형. 똑바로 과거형으로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추우면 얼음이 녹다. 이렇게 추우면 얼음이 녹다. 음. 이렇게 추우면 얼음이 녹지 않아요. 네,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추우면 얼음이 녹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어리다. 저는 이제 어리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어리지 않아요. 얼굴 표정 너무 좋았어, 지금. 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이젠 그렇게 서글프다.
서글프다가 무슨 뜻이었지? 서글프다? 슬프다는 뜻. 굉장히 슬프다는 어. 뜻.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단어야. 서글프다. 오케이. 예쁜 말. 그러면 언니 다시 뭐라고 했죠? 이제? 이젠 그렇게 서글프다. 이젠 그렇게 서글프지 않아요. 네. 잘했습니다. 이젠 그렇게 서글프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고 돈장. 예외가 있습니다. 인지동사, 즉 알다, 깨닫다는 뉘앙스의 인지동사는 저절로 어떤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 않다를 붙였으면 의미상 굉장히 어색해지죠.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알지 않았어요. 어때요? 어때? 그런 일이 이상해. 있었다니 알지 않았어요. 이상해. 그치? 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알지 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돈장아 이번에 해봐. 종이에 쓰세요. 어미는 해여체로 바꿉니다. 여러분도 함께 대답해 주세요.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다. 그 문장의 다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다. 의미를?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다. 현재형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네, 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해요. 음.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그럼 또 하나 내볼게요. 네. 거기까지 알아냈다. 거기까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오. 거기까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입니다. 근데 또요. 능력이 부족하다, 힘이 달린다는 뜻의 단어를 부정으로 바꿀 경우에도 못을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견디지 않았어요. 어때, 돈장아? 어려움을 견디지 어려움을 않았어요. 견디지 않았어요. 좀 어색하지 않아? 약간 그죠? 어색해. 견디지 않았어요 하면 견딜 수 있었는데 일부러 견디지 않았다는 좀 이상한 뉘앙스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어요라고 못했어. 해야 되는 거죠. 못했어요. 네. 네네. 그럼 돈장아 지금 견디다의 예처럼 비슷한 단어를 문제를 낼 테니까 또? 돈장하고 또 여러분 함께 바꿔주세요. 어미는 헤어칩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네. 네. 어린 아이는 아직 끈기 있게 버티다. 어린 아이는 아직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해요. 네. 어린 아이는 아직 끈기 있게 버티지 못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 아이라면 아직 끈기 있게 못 버텨요. 버티지 못해요. 이 소리죠. 그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오래 참았다. 짧네. 잠깐만요. 다시. 짧은데 또. 오래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다. 오래 참지 못했어요. 네. 오래 참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 않다를 쓸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조금 이해가 충분히 됐지? 조금이 아니고? 일단은. 네. 그럼 이번에는 지 말다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네. 말다는 독립된 동사로 쓸 때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나타내는 세요와 함께 써서 마세요라고 하면 그만두는 것을 명령하는 의미, 즉 금지한다는 의미가 되죠. 또 보조 동사로 쓸 때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사에는 붙여서 쓸 수 있지만요. 형용사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때, 돈장아? 이해가 됐습니까? 일단 동사는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자기 자신일 때는 못 씁니다.
오케이? 네네네. 네. 그럼 돈장이랑 여러분께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미는 네. 헤어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낼게. 네. 네. 너무 그렇게 울다. 너무 그렇게 울지 말아요. 네. 너무 그렇게 울지 말아요. 네. 오케이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입니다. 또 하나. 얼굴을 빡빡 씻다. 얼굴을 빡빡 씻지 말아요. 얼굴을 빡빡 씻지 말아요가 되겠죠. 돈장 네. 정말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먹지 말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의문문이죠. 돈장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틀린 거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 의문문에 못 쓴다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얼핏 보면 의문문으로 돼 있지만 이건 상대방의 의지나 바람을 물어보는 청유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입니까? 이거 네, 먹지 많이 말까요? 쓰죠. 네, 한국 하지 사람들은 말까요?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네. 이건 맞는 말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편장도. 네. 이 지 말다는 의문문이나 평서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어중간한 테마긴 하지만, 그죠? 이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뉘앙스,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한국말이 이런 게 너무 많지. 이런 너무 것들이. 많아요. 뭐 해야죠. 뭐 네. 외워야죠. 뭐. 감각으로 이게 아니구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학생들의 일기를 첨삭할 때마다 참 많이 틀리는 부분이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상급까지 하는 아이들도 많이 틀려. 말다를 쓰는 부분 않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돈장도 공부가 됐습니까? 네,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총복습 문제가 있는데 이거 꼭 써서 나중에 나한테 꼭 보여줬으면 답을. 네. 네. 그럼 여러분 총복습 문제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 않다, 지 말다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 못하다로 바꿔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문제를 잘 들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장 어미는 해여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읽겠습니다. 1. 강물이 그다지 깊다. 강물이 그다지 깊지 않아요. 2. 그렇게 얇다. 그렇게 얇지 않아요. 3. 여러분, 사진 찍을 테니 눈을 감다. 여러분, 사진 찍을 테니 눈을 감지 말아요. 4. 전혀 알아차렸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5. 랩을 씌워두면 마르다. 랩을 씌워두면 마르지 않아요. 6. 이 고기는 질기다. 이 고기는 질기지 않아요. 7. 서영 씨,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다.
서영 씨,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지 말아요. 8. 결국 이겨냈다. 결국 이겨내지 못했어요. 9. 여보, 혼자서 감내하다. 여보, 혼자서 감내하지 말아요. 10. 이 감, 그렇게까지 떨다. 이 감, 그렇게까지 떨지 않아요. 11. 아영 씨, 그런 식으로 선을 긋다. 아영 씨, 그런 식으로 선을 긋지 말아요. 12. 이제 우린 젊다. 이제 우린 젊지 않아요. 13. 저는 그 정도 갖고 놀라다. 저는 그 정도 갖고 놀라지 않아요. 14. 너무 어려워서 이해했다.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15. 생각보다 가늘다. 생각보다 가늘지 않아요. 16. 그렇게 눈물 짜다. 그렇게 눈물 짜지 말아요. 17. 등산 동아리는 한겨울에는 산에 오르다. 등산 동아리는 한겨울에는 산에 오르지 않아요. 18.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것도 느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19. 무지개가 뜨는 건 흔하다. 무지개가 뜨는 건 흔하지 않아요. 20. 나는 폭염이 아니면 에어컨을 켜다. 나는 폭염이 아니면 에어컨을 켜지 않아요. 네, 총복습 문제가 좀 많았지, 돈장아. 너무 네, 많았어요. 네, 너무 여러분 어려웠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돈장 그런데 잘했습니까? 몇 개 틀렸어요. 몇개 이게 틀렸어. 예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음. 바꿀 수 있으니까 음,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돈장 고마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목소리를 내서 연습할 때는 입안에서 중얼중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이야기하실 때 목소리 크기로 연습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반복한다고 해서 잘하게 될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어는 정말 되풀이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이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해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주위의 미니 칼럼입니다. 제가 요즘 집 화분에 깻잎을 키워서 먹고 있습니다. 깻잎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깻잎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깻잎을 그럼 먹겠다고 매일 고기만 먹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양념 깻잎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념 깻잎의 양념장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깻잎 한 30장 정도에 쓸 양념장을 만들어 보죠. 우선 중간 크기 정도의 양파를 절반만 얇게 채로 썰어주세요. 이때 당근을 넣어도 색깔이 예쁘겠지만요. 정말 조금밖에 넣지 않는데 당근을 사봤자 거의 쓸데가 없어서 저는 당근은 안 넣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남아 돌아가는 당근이 있다면 넣어주세요. 그럼 비주얼이 정말 예쁘답니다. 네, 양파를 다 썰었으면요. 고춧가루 2큰술. 저는 집에 까나리 젓이 있어서 까나리 젓을 넣습니다. 2큰술. 간장 1큰술. 소바주유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그리고 통깨는 좋아하시는 만큼 넣어서 버무리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1큰술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탕을 넣으면서 간을 조절합니다. 저는 사탕수수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서 제 입맛에 맞추면서 간을 조절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됐으면 유리 용기에다 담습니다. 먼저 양념장을 1스푼 넣은 뒤에 깻잎을 1장씩 넣으면서 조금씩 양념장을 묻혀줍니다. 다 끝났으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만들자마자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따끈따끈한 밥이랑 드시면 정말 이게 밥도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만들어 보시고 어떠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양념장이 쓰고 남으셨다면 유리병 같은 데 넣어두셨다가 아무데나 요리할 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만들고 나서 감상 같은 거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나 플러스 원 45호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임주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6월 21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1993년에 처음으로 국산 로켓을 발사하며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에 뛰어든 한국은 2013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소형 위성 발사체인 나로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올 8월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해 국제유인 우주 탐사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4년 동안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돼 왔던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의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됐습니다. 청와대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은 현장에서 관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방된 지 43일 만에 누적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을 넘은 청와대는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6월 28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이 석 달간 정지돼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과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2020년 11월에 수감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병 등 지병 치료로 외부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는데 이번에 수원지검에 신청한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3일 세계경제포럼이 146개국을 대상으로 성별 격차를 조사한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 2021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은 9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06년부터 경제, 교육, 보건,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남녀 소득 격차, 여성의 관리직 비율 등 5가지 세부 지표를 합쳐서 산출한 경제 부문에서 115위를 기록해 이 부문에서 성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28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에서 주연을 맡은 송강호 씨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송강호 씨는 이 영화에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들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판매하는 상연 역을 연기했습니다. 또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피곤했었는지 알람을 듣고도 못 일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6시 30분이더군요. 아침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빨리 출근했어야 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빨리 준비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아리랑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 근처인 하나역에 도착하니 9시였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신상품을 거래처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질문이 많아서 30분 늦게 끝났어요. 오전엔 계속 회사 회의실에만 있었어요. 12시 30분부터 늦은 점심을 먹으러 회사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햄버거 세트를 시키고 먹으려는 찰나 여자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자는 카톡을 받았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오후 2시에 회사로 다시 돌아가 밀린 업무를 하다가 도중에 부장님 호출을 받아 부장실로 가니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최신 업데이트한 부분을 빠뜨리고 발표를 하였다고 많이 깨졌어요. 업데이트 부분은 저는 못 받았거든요. 아무튼 오후에는 제 사무실과 부장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기 위해 오후 6시에 칼퇴를 하고 오후 8시에 영화를 예매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 영화관 근처에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부장님 뒷담화를 하니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영화는 2시간짜리였어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여자친구 데려다주고 집에 오니 11시 30분이었어요. 피곤해서 바로 잠에 들었고요.
어제는 평소처럼 6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7시 조금 넘어서 집을 나왔어요. 집이 아리랑역 근처인데 회사는 하나역에 있어서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9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보통 7시 반에는 지하철을 타는 편이에요. 어제 오전 중에는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신상품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 회사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는 중에 여친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퇴근하고 저녁에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크게 특별한 일 없었는데 맞다. 근무하다가 제가 좀 잘못 처리한 게 있어가지고 부장실까지 불려가서 한 소리 들었네요. 뭐 자주 있는 일이죠. 6시에 퇴근하고 나서 8시 영화를 보기로 해서 시간이 좀 비었어요. 배가 고파서 저녁도 먹을 겸 여친이랑 부대찌개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신세 한탄도 좀 하고 부장님 욕도 좀 하고 8시 거의 다 돼서 영화관으로 이동하느라 좀 뛰었는데 다행히 영화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았어요. 영화는 신기생충을 봤는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커피 한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거의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막상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덕후 신문대 덕후가 나지 머글이 나오겠어요? 머글? 해리포터에서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의 총칭 덕후들 사이에서는 덕후가 아닌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덕후니까 나도 덕후인 거라고. 그것도 다 덕질이야. 이게 왜 덕질이야? 뜨개질이지. 봐. 이거. 나랑 은기 자라면서 뜨개 옷만 입고 컸어. 이게 어떻게 그냥 뜨개질이야. 혼을 담은 덕질이지. 그리고 아빠? 뜨개질 덕후에 돌 덕후. 난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어. 딱 엄마 아빠 딸이야. 안 그래도 목석 같은 양반이 주워와도 꼭 본인 같은 걸 주워와요. 다 내다 버려. 1987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한국인이야. 섬세한 선과 조화로운 이목구비, 완벽한 비율이 특징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작품의 제목은 라이언 골드. 설마 그죠? 갖고 싶어요? 네? 아니요. 갖고 싶은 줄 알았습니다. 하도 쳐다봐서. 어머. 또라이. 쪽팔려. 왜 네 쪽이 팔려? 그년이 양심을 판 거지. 양심 없는 인간이라는 거 지난 5년간 뼈에 새기도록 겪었으면서 나 그 말 믿었다. 엄관장 말이 맞아. 나 욕심의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야, 개소리에 의미 부여하지 마라. 현실이 시궁창일 땐 뭐다? 덕질. 그래, 덕질이지. 가자. 어디? 성지순례? 성지순례 좋아하는 아이돌이 다녀간 장소를 다니며 흔적을 찾는 팬투어의 일종. 미치겠다 정말. 얜 또 왜 이래? 건드리지 마. 오늘 미술관에서 덕밍아웃 당할 뻔했어. 야, 덕민아 그까짓 게 뭔데 이래? 뭐? 직장 생활도 안 해본 게 입만 살아가지고. 아,
지금 내가 하는 건 뭐 직장 생활이 아니라 CA 특별 활동이냐? 너 직장에서 덕밍아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헐, 차시안이요? 와, 대박 사건. 걔 몇 살인지는 아세요? 양심 리스 진짜. 차시한 열애설 터졌던데. 성 큐레이터님 어떡해요? 어? 아이돌을 좋아해? 나가. 동서남북 어디에도 너 받아줄 미술관 없어. 난 세상에서 덕후 아우팅이 제일 무서워. 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들킬까봐 조바심 떠는 것보다 낫겠다. 봄, 김유정. 나는 오늘도 장인에게 점순이와 혼례를 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 안 된다고 한다. 이 집에 사위로 들어와 3년 하고도 7달을 기다리며 종처럼 일해왔는데 장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소리만 한다. 나는 사람이 다 위로 잘 크는 줄만 알았지 점순이처럼 그렇게 매년 같은 키에 옆으로만 퍼지는 줄은 몰랐다.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장가를 안 들여준다고 불평하면 장인은 점순이가 안 크는 탓만 했다. 내가 일만 하는 것이 억울해서 꾀를 부리면 장인은 나에게 욕을 하고 매질을 했다. 나보다 10살 아래인 16살 점순이는 썩 예쁘지도 썩 못나지도 않았는데 다만 그 키는 또래보다 2살은 덜 자란 것 같이 뭉툭했다. 나의 식사를 담당하는 점순이가 하루는 밥을 들고 와서는 나에게 언제까지 일만 할 것이냐며 타박을 했다. 장인은 딸만 셋을 두었다. 큰딸은 10년 동안 사위를 여러 명 바꾸어가며 일만 부려먹다가 나중에서야 시집을 보냈고 막내딸이 아직 많이 어리니 둘째 점순이를 시집 보내면 일손이 부족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뻔했다.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서는 마을 구장도 내 편을 들어주었고 장인과 다툼 끝에 실컷 얻어맞은 뒤에는 점순이마저 수염을 잡고 싸워야지 바보야 하고 제 아버지가 아닌 내 편을 들었다. 얼마 뒤 나는 자리에 누워 몸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다. 장인이 어김없이 몽둥이로 나를 때렸고 나는 점순이가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자 일전에 점순이가 하라는 대로 장인의 수염을 잡아당겼다. 속으로는 점순이가 퍽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다. 장인을 밀치고 장인이 대굴대굴 구르고 다시 장인이 일어났을 때 나는 장인의 바짓가랑이 가운데를 움켜쥐었다. 장인이 죽는 소리를 한다. 점순이가 내 편일 터이니 거리낄 것이 없었다. 더 세게 잡아당겼다. 점순이가 쫓아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점순이는 나를 욕하고 울며 불며 나의 귀를 잡아당긴다. 장모도 와서 내 다른 귀를 잡아당긴다. 나는 그만 기가 탁 막히고 말았다.
한국의 파브르, 나비박사 석주명. 배추 흰나비, 팔랑나비, 신부나비, 도시처녀나비, 유리창나비, 수노랑나비. 한국의 나비들이 이토록 어여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비박사라는 별칭을 가진 박물학자 석주명의 장명 덕이다. 1908년 평양에서 태어난 석주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축산업의 뜻을 두고 가고시마의 고등농림학교에 유학했다. 조국을 덴마크처럼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축산교육의 실상을 알고 실망한 그는 농생물학, 곤충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승 오카지마 긴지의 영향이 컸다.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교사로 지내면서 연구에 몰두했는데 특히 그의 관심은 나비였다. 그가 20여 년 동안 채집한 나비 표본의 수는 무려 75만 개체에 달한다. 일본 학자들이 조선의 나비를 분류하면서 생긴 오류를 바로잡아 재분류 정리하면서 통계학을 분류학에 응용하는 독창적인 연구 방법을 도입했고 120여 편의 논문을 조선과 일본에 발표하였다. 분류학을 완성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뒤에는 한국 나비의 분포 연구와 나비의 이름을 새로 짓는 일 등에 여생을 바쳤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 총탄에 맞아 한창 일할 42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등졌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 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토바이는 한국에서 고속도로 통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정차로제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가장 저속 차량들이 달리는 바깥 차선,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가 달리는 차선으로만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바꾸려고 했더니 지금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라든지 속도 위반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이 단속에 안 걸리느냐? 네, 단속에 걸리지가 않아요. 오토바이는 한국에서는 뒤에만 번호판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 자체 단속 카메라들이 전면 번호판만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을 바꾸고자 해도 그렇게 난폭한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법 자체를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처럼 저는 꽤 얌전하게 오토바이를 타기는 하는데 되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올라오는 극 중에서는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극이 너무 좋아. 내용도 너무 좋지만 특히 음악이 너무 좋거든. 함께하는 라이브 연주가 특히 매력적인데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전주곡부터 가슴이 뛰어. 그런데 넥스트 투 노멀은 눈물도 많이 나고 내용상 어쩌면 너무 힘든 극일 수 있어서 뮤지컬을 가볍게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아이다를 추천해. 재밌는 사랑 이야기야. 역시 이것도 노래가 너무 좋아. 그리고 킹키부츠라는 극도 추천해. 무척 유쾌한 극이라 보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 저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 취미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로 촬영하는 것은 오래된 느낌이나 색상 또는 빛을 이용한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걷는 걸 좋아하고 걷다 보니 가벼운 운동이 되기도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주시에 살고 있는데 영주시는 일본으로 비교한다면 아오모리 현의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과 생산량이 많거든요. 서울에서는 자동차로 달리면 2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KTX라는 기차를 타면 서울에서 영주역까지 1시간 40분이면 도착합니다. 한국을 더욱 재미나게 즐기시려면 영주시에 놀러 오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영어 공부 앱이나 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집에 와서 혼자서 잘 노는 시간, 또 목욕하는 시간 동안에 잠깐의 자유시간 동안에 집안일을 빨리 끝내고 또 시간이 되면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텔레비전에 유튜브를 연결해서 영상을 틀어놓고 운동을 따라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놀이처럼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에 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듣습니다.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재와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교수님은 한국분이셔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업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꾸준히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기 때문에 교수님도 영어를 사용하시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영어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사실 제가 듣는 전공 수업 대부분은 발표나 토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실험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번에 들었던 영어 교양 수업 중 영화 토론 수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토론 위주 수업이었기 때문에 매 수업마다 학생들과 다 같이 토론을 했었고 한 학기 동안 2번 정도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처음으로 도착해서 간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이야기만 듣던 나이아가라 폭포에 직접 가보니 정말 멋있고 신기했어요. 유람선을 타고 가까이서 폭포를 보니 더 웅장했어요. 앞으로 살 오타와에 왔어요. 한국하고 일본같이 습기가 많지 않아서 별로 덥지 않고 땀도 많이 안 나요. 그리고 하늘이 매일 너무 푸르고 아름다워요.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 책을 들고 책을 읽으러 공원으로 가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방학이라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기대가 돼요. 6월 21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1993년에 처음으로 국산 로켓을 발사하며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에 뛰어든 한국은 2013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소형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올 8월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해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4년 동안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돼 왔던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의 하나로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됐습니다. 청와대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외국인은 현장에서 관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방된 지 43일 만에 누적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을 넘은 청와대는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6월 28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이 석 달간 정지돼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과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2020년 11월에 수감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병 등 지병 치료로 외부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 수원지검에 신청한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3일 세계경제포럼이 146개국을 대상으로 성별 격차를 조사한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 2021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은 9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06년부터 경제, 교육, 보건,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남녀 소득 격차, 여성의 관리직 비율 등 5가지 세부 지표를 합쳐서 산출한 경제 부문에서 115위를 기록해 이 부문에서 성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28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에서 주연을 맡은 송강호 씨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송강호 씨는 이 영화에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들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판매하는 상연 역을 연기했습니다. 또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